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이달 들어 열흘 사이 지진이 3건이나 잇따른 가운데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지난해는 규모 2.0 이하 미소 지진이 경북에서 194번이나 발생했는데 전국 발생 건수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맞아 친원전 육성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지진 다발 지역인 경북이 과연 원전 산업의 거점으로 적합한지 의문입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지난 3일 경주시 인근에서 규모 2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지난 10일 영덕 앞바다에서 올 들어 가장 강력한 규모 3.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뒤에는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하며 열흘 동안 3건의 지진이 경북 동해안에서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지진 관측 기록도 심상치 않습니다. 경북에서 규모 2.0 이하 미소 지진이 194회 발생했는데 국내 육상 미소 지진 발생 건수의 47%,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더구나 2016년 경주의 규모 5.8의 역대급 강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 강진까지 경북 동해안은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윤석열 새 정부의 친원전 정책에 발맞춰 원전 관련 산업 육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추진위원회를 열고 원자력을 활용한 수소단지 조성,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관련 산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운영을 재개해둘라 하는 거하고 새마을 특화 국가 산단을 좀 조성해둘라 그러고 울진에는 수소 실증단지 및 국가 산단을 좀 조성해둘라 경제도 활성화되고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이 같은 친원전 행보에 대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원전 관련 시설을 확대 설치할 경우 위험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진을 비롯해서 이 동해안에는 지진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안전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 세계 최대 핵단지화 시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동일본 대지진이 원인이 됐다며 경북 동해안에 원전을 증설하거나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할 경우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단층대가 많이 얽혀있는 이 위험 지역에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전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지진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실제 전기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은 수도권에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전기는 서울,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반면 핵발전소는 일부 지역에 밀집돼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동네 서울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지진으로 인한 원전 참사가 발생할 경우 260만 경북도민 전체의 운명과 직결되는 만큼 지진 다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경북도의 원자력 진흥 정책이 과연 타당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측이 직원들에게 보낸 포스코그룹 정체성 이메일과 관련해 포항 지역 시민단체가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포항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이 경영전략팀의 이름으로 포스코는 국민기업이 아니라고 한 것은 부모 세대의 피땀과 눈물, 제철 보국의 창업 정신을 거역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주사 서울 설립 시도 등이 포스코의 역사와 정신을 망가뜨리려는 계략이었음을 최정우 회장이 스스로 폭로한 글이라며 최정우 회장 퇴출 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1일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하청업체 노동자 고 이동우 씨의 유족과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동국제강 최고 경영자의 공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씨의 유족과 김용균 재단, 민주노총, 민변,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은 동국제강 서울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망 사고는 동국제강이 기계 가동 중지와 신호 방법 등 기본적인 산업안전 관련 규칙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산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동국제강이 오히려 사고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며 동국제강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때까지 본사와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교육부에 통폐합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대학은 미래 사회의 산업 발전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통폐합 추진을 위해 모든 구성원들의 동의서와 함께 교과부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통폐합이 이뤄질 경우 2023년 통합대학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주대는 장기간 학내 분쟁이 있었고 경주대와 서라벌대는 각종 기준 미달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제한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포항시는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해 연암 해상 스카이워크 운영을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연암지구 해양문화공간은 140억 원을 들여 스카이워크와 해안 산책길, 요트 계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또 해안 절벽과 해병대 초소 및 철조망 등으로 단절돼 통행할 수 없었던 연암항에서 죽천까지 1km 구간은 정비해 산책길도 만들었습니다. 특히 해상 스카이워크는 평균 높이 7m, 총 길이 463m로 조성돼 포항의 새로운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 0시 기준 12,063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는 포항 2,274명, 경주 914명, 울진 207명, 영덕 144명, 울릉 27명입니다. 중증 환자 전담치료 병상 가동률은 42.2%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5만 4천여 명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해제됐습니다. 때이른 더위도 한풀 꺾이면서 내일은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반가운 봄비가 내리면서 건조함을 해소시켜주고 때이른 더위도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포항의 한낮 기온은 11.5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0도나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면서 쌀쌀하겠습니다. 봄외투 챙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사진 보시면 비구름이 동서로 길게 형성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비가 오락가락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포항과 경주 5mm 안팎으로 양이 적겠고요. 영덕과 울진은 최고 40mm, 울릉도와 독도는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도에서 10도 분포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경주와 울진 11도, 포항과 영덕 12도에 머물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현재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시설물 관리해 주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6도, 독도 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11도, 독도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의 전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서 해상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동해 연안의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가 예상됨에 따라 울진해경은 오늘부터 오는 17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동해안 해안가와 해상을 중심으로 최대 초속 16m의 강한 바람이 불어 최대 2에서 3m의 높은 물결이 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안가와 갯바위 순찰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험지역 출입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1단계 공모사업에 포항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의 질병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포항시는 1년간 최대 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질병 부상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취업자에게 최대 90일간 395만여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상병수당 제도는
1983년 독일에서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해 우리나라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대부분이 이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중고등학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등 학습 결손이 현실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보고서에 따르면 영어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중학교 3학년은 2019년 3.3%에서 2020년 7.1%, 고등학교 2학년은 3.6%에서 8.6%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또 중학교 3학년 수학의 경우 대도시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1.2%인 반면 읍면 지역은 18.5%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7.3%포인트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